안녕하십니까. 수중찌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 많이 방송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방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월 말에 그 미중 무역 전쟁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12월까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면서 기대했던 주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브라라든가 뭐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올랐었고, 일본에서의 반도체 재료를 수출을 금하겠다 라는 소식에 또 몇 번 좀 출렁출렁 했습니다. 우선 달러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이 격차가 크면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 상승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대표가 자동차, 그 다음에 기계, 철강 쪽이 있습니다. 철강,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도 같은 업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일본하고는 자동차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철강, 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현대자동차는 다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올라가고 있죠. 뭐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시세가 끝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끝나려면은 쌍봉을 같이 만들어주거나 하면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위험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 코어랑 뭐 이런 중공업 쪽은 이제 기계 쪽인데 기계 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철강 쪽은 그냥 떨어져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환율은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병을 동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 관련, 그다음에 선물, 채권, 금액이 주식보다는 선물 쪽이 더 크고요. 선물보다는 채권 쪽이 더 큽니다. 이게 빅머니가 채권이고 선물 주식입니다. 주식은 작은 부분에 속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흐름을 봐야 주식이 어디로 갈지를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물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면은 7월 1일서부터 뭐 한 5일 정도에 이제 보시면 이제 풋옵션 쪽에 이제
콜옵션을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여기 7월 4일, 7월 3일 날, 7월 1일서부터 계속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코스피가 7월 1일, 2일, 3일 이때 대부분의 종목들 보시면 이제 요때 올리질 못하고 계속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풋옵션을 이제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다가 한 번씩 팔기 시작하고 이제 콜옵션 쪽으로도 조금 돈이 11일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큰 손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만 보시면 되고요. 풋옵션은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데에다가 돈이 들어온 거를 말하고요.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데에 돈이 투자된 금액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사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산 거를 다 던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 선물에다가 풋옵션을 가득 사고 사면서 같이 주가를 삽니다. 그러면서 더 던져서 더 떨어뜨리면서 옵션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를 몇 개만 좀 보죠. 뭐 코스피, 코스닥은 뭐 다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뭐 반등 조금 하는 듯 보이지만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닥 큰 방향은 떨어진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해외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생산 차질, 일본의 그 반도체 재료의 수출 금지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해서 아마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같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유도 지금 중동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유도 살랑살랑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호를 줬죠. 여기서 신호를 이렇게 줬습니다.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올라간 게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거기에 연애선은 208일선입니다. 208일선은 1년 평균 거래액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선을 한 번에 뚫고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세력과 관련이 돼 있는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볼링저 밴드 요 선도 마찬가지로 세력과 관련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송 전에 뭐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을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란하고의 문제는 다른 거보다도 이 달러의 위협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위안화로 석유값을 지불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적대 국가로 아예 선포를 해버리죠. 그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라크, 이란은 달러에 대항하는 애들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중 무역 전쟁의 큰 핵심은 연준에서 달러를 예전엔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중국에다가 떠넘기고 싶은데 중국에서 이거를 받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파격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주식을 이머징 마켓으로 끌어들이면서 이제 규제를 철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달러를 중국 쪽으로 좀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좀 있는 거고요. 중국이 버티고는 있는데 나중에 승자는 아마 미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옛날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달러가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등을 했고 외환이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경제가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아야 금리를 내렸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야. 근데 지금은 달러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랑 일반 은행이랑 시중은행이랑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중앙은행에서의 금리로 인해서 차이로 인해서 달러의 흐름이 이제는 결정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린다 그래서 나쁘다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가 있나요? S&P 500 정도. 미국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뭐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지표들에 의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날 리브라는 미국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라고 뉴스에서는 나오지만 항상 뉴스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을 거야 라고 일본에서 재료를 안 팔아도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계속 떠들다가 갑자기 주가가 빠졌거든요. 리브라도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달러의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달러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중국에 떠넘기려고 하는 거를 리브라로 인해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게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브라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G20 강대국들이 허가가 나게 되면 뭐 그 밑에 쪽으로는 뭐 다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뭐 자율주행은 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이쪽으로도 조금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올 거는 아직까지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도 아직까지 뭐 해결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중동은 아직까지도 좀 안 좋은 상태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이머징 마켓으로 중국 주식이 편입이 되면서 11월 달까지 15%가 아마 빠져나가겠죠. 15에서 20%씩 해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크게 막 외국에서 투자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만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험지표와 그 다음에 시장의 일반적인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는 위험지표입니다. 위험지표가 아주 현저하게 낮았다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 크게 위험 요소는 띄지 않고 있고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이것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낮아지면서 방향성을 올라갈지 떨어질지 봐야 되는데 올라갈 확률은 적다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안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변동지수입니다. 빅스 변동지수도 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크게.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10년물, 그러니까 3개월물이 있는데요. 여기 10년물이고 여기 3개월물입니다.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니까 옛날에는 이게 붙으면 뭐 위험하다 막 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죠.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국 달러 보유고인데요. 중국의 달러 보유고가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은 한참 동안 금을 모았어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을 모았다가 이제 금을 팔고 달러를 다시 모아놓고 있는 상태고,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하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지수들입니다. 위험지수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와 테드 스프레드,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빅스 변동지수도 조금 뭐 같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틱 운임지수, 요거는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 벌크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지수고요. 이게 올라가면 그쪽 관련된 지수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조선 쪽을 한번 볼까요? 물류 쪽. 물류 쪽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류 쪽은 뭐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운 벌크는 이제 펜오션이랑 펜오션은 연애선을 돌파했고요. 이 기준선, 주가 기준선을 돌파해서 상승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발틱 운임지수도 돌아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죠. 대한해운도 발틱 운임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애선, 핑크빛 연애선을 돌파해서 기준선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거를 넘어가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빠른 거는 그 발틱 운임지수랑 요런 쪽이 더 보시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벌크 컨테이너는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현대상선과 흥하해운은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요. LNG 관련은 연해선과 기준선을 넘어가서 좋아질 거다. KSS 해운입니다. 얘는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LNG선 관련해서 셰일가스 관련 해서 지금 배의 수주가 늘고 있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런 거는 장기 투자 같은 걸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보시면은 좋고요. 화학 쪽인데요. 화학 쪽도 지금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정제 마진이 쭉 줄었다가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관련해서
근데 이제 화학 쪽은 롯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여러 관련해가지고, 롯데 케미칼은 한번 빠지면 참 담아 놓기가 좀 좋습니다.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찍고 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 쪽. 그러니까 화학 쪽도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 관련해서 나프타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는 나프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고 에틸렌 쪽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제 마진이 올라갈수록 이제 화학 쪽은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으려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의 쪽에 정제 마진을 보시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 가장 변동이 큰 게 지금 뭐 뉴욕 지수도 뭐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원유의 재고랑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재고가 확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관련된 그런 쪽이 조금 움직일 것 같고요. 뭐 PMI 관리지수와 ISM 제조업지수 이런 거는 PMI는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지속성을 나타내는데요. 지속성. 계속 경기가 좋아질 거냐, 아니면은 뭐 나빠질 거냐라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랑 이 필라델피아가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경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랑 뭐 이란이랑 뭐 관련이 있겠죠. 중국 경제 지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뭐 발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고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크게 볼 거는 재고의 변화입니다.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때도 늘어났지만 그 전보다 재고가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뭐 변한 거는 없습니다. 뭐 크게 변한 건 없고, 재고의 변화가 그나마 좀 제일 크다라고 보시고 조금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는 여기까지 보고요.
지표 관련해서 우선은 뭐 종목을 좀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거의 많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아직 회복이 안 된 모습이고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얘가 큰 이 배의 동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의 동선. 그냥 큰 배가, 그러니까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 수가 있죠. 근데 큰 배들은 원형을 크게 그려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기 때문에 이 한 번 이렇게 돌면 돌릴 때에 이렇게 돌았다가 돌리려면 한참 걸립니다. 이렇게 파동이 길고 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번 돌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는 조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작은 파동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바뀔 수 있지만 이 큰 파동으로 보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돌린 것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돌아간 곳에서 투자를 하셔라. 파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오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한참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주가를 보실 때 업종별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업종별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업종별 찾아보시면은 요걸로 해서 코스피 뭐 해서 쭉 요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찾아보시고 좀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그나마 증권 쪽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추세에 이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증권 쪽은 괜찮고요. 요런 거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전기가스업도 지금 이제 많이 갭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갭이 차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했다가 뭐 떨어지더라도 뭐 반등은 가능한 것 같고요. 운수장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려 그러면 우선 운수장비 뭐 이런 쪽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증권, 운수장비, 의료정밀 쪽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게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증권이랑 의료정밀 쪽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운수장비, 의료정밀, 그다음에 증권 요런 쪽으로 보셔가지고 투자를 보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